자, 발 든다. 카바하면서 땅! 자, 들어보세요. 차보세요. 땅! 잡아! 땅! 잡아라고! 땅! 한 번 더! 땅! 이렇게 누우면서 피하면서 막으면서 나는 때릴 수가 있다. 오늘 주목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캡틴 사범입니다. 자, 오늘 교육은 밑뻥. 자, 밑뻥이 뭐냐? 자, 밑으로 발을 차서 뻥 소리 내는. 네.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저희 스승님 때부터 밑뻥 불렀습니다. 자, 상대방이 발을 차는 순간에 아니면 발을 들고 있는 순간에 위로 발이 올라온다. 그러면 발차기의 각도가 높죠. 그러면 내 몸이 서 있으면 얼굴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발을 짧게 차면 또 얼굴을 맞을 수가 있어요. 밀리거나. 그래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상대방의 이 발의 거리를 내 몸을 멀게 둬서 타격이 되지 않도록 공격을 당할 수 없도록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의 발차기는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차면서 밑으로 해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받아차기를 차고 반격을 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더 스태퍼. 네, 오늘 교육 영상 엄청 중요합니다. 예전 교육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룰에서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사용됩니다. 약간의 동작의 변형과 약간의 틀린 점은 있지만 그 형태와 그 동작의 자세 같은 거는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반드시 집중해서 잘 배워서 연습 많이 하시고 겨루기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못 배웁니다. 아시겠죠? 더 스태퍼. 이렇게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상대방은 오른발 뒤로, 저는 왼발이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일 때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밑뻥이란 동작은 옆구리보다는 배 쪽을 차는 그런 이유로 사용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발을 들고 있습니다. 자, 들고 있으면 그냥 차버리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발 밀어보세요. 밀리거나 얼굴 차보세요. 얼굴 맞습니다. 이런 거를 맞지 않고 내가 이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상대방의 몸통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발을 들고 있으면 내가 몸을 눕히면서 빵! 이쪽 찬다. 자, 발을 뻗어볼까요? 자, 뻗어보세요. 땅! 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발을 들고 온다. 자, 들고 온다. 들고 오는데 내가 그냥 차면 맞잖아요. 그러려고 상대방은 발을 들고 오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자, 나는 거리 맞추고 있다가 그냥 차면 얼굴 맞으니까 아니면 몸통을 밀리니까 몸을 제치면서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방금 동작에 보이듯이 내가 몸을 눕혔기 때문에 상대방이 발을 차려고 하는 이 몸통 상부 쪽이나 얼굴 쪽, 이쪽 부위의 타격 거리가 멀어지겠죠. 상대방과. 자,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가 상체가 서 있고 얼굴이 이 위치에 있는 그 상황을 보거나 내가 발을 찬다는 걸 예상을 하고 발을 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발을 이동하는 이 동선이나 몸의 중심이나 발을 뻗는 이 거리감도 다 예상하고 하거든요. 발을 찰 때 때리려고 아니면 거리가 가까울 때 때리려고. 자, 그런데 내가 몸을 서 있고 이동을 하고 거리를 맞추다가 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을 차면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이렇게 차버리면 내가 발을 차는 걸 느끼고 뻗겠죠. 뻗더라도 나는 얼굴 맞지 않고 내 발은 골반이 들어가고 몸이 눕혀지기 때문에 발도 길어집니다. 원래 차면 이만큼인데 발 차면 이만큼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때릴 수가 있고 상대방은 예상과 달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맞춘다, 나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작을 배울 겁니다. 자,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동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더 스태퍼. 우선 타겟을 잡고 동작을 먼저 연습해야 돼요. 발을 차면 이 맞는 이 거리가 떨어지면 안 맞겠죠. 근데 요거를 골반을 넣고 몸을 제치면서 차면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길게. 여기서 눕히면서 이 차면 맞아요. 그냥 차면 좀 짧은 거리고 내가 몸을 들어가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리지만 몸을 뒤로 제치면서 차면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밑벙이라 합니다. 이 동작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작의 핵심이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똑같이 몸을 뒤로 눕히면서 차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맞습니다. 몸을 눕히면서 차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가 허리 힘과 골반 힘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발을 찼을 때의 파괴력과 그냥 몸 뒤로 제치면서 발을 때리는 이 동작에서 데미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약하면 이 커버를 뚫지도 못하고 당연히 약하면 안 되겠죠. 타격하려고 차는 발차기인데.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서도 데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 동작 타이밍과 그 동작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그냥 눕힌다.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시소 알죠? 시소를 보면은 자, 이게 중심이고 시소가 양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 반대쪽 손 쪽에 있는 쪽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팔꿈치 쪽은 내려가야 되죠. 반대로 손 쪽이 내려가면 팔꿈치 쪽이 올라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내려가는 힘 때문에 이 팔꿈치가 올라가고 팔꿈치가 내려가는 이 힘 때문에 손 쪽이 올라가죠. 이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소는 이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사람 몸은 유연하죠. 자, 그런데 시소 역할처럼 몸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 무릎부터 골반 그리고 몸, 어깨까지 같은 시소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릎이 올라가면서 몸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반대로 몸이 뒤로 내려가면 무릎은 같이 올라오겠죠. 이 뒤로 내려가는 몸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올리면 그 힘을 엄청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데미지가 그냥 눕혀서 찬다는 가정으로 차는 것보다 엄청 강해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지금 이게 완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몸 따로, 무릎 따로, 허리 따로, 골반 따로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지금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완성된 동작만 제가 보여줄 텐데 몸을 뒤로 눕히면서 무릎을 올린다. 이렇게 쭉 정면 보면 쭉. 근데 돌려차기 몸통이 서 있으니까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대각선, 무릎이 대각선 가니까 몸도 올리는 다리의 반대쪽이 대각선으로 발이 돌아가서 차게 됩니다. 돌려차기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눕히면서 찬다. 눕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가 올라간다.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리액션이 좋은데요? 눕히면서 빵! 이렇게 차는데 머리를 누가 자꾸 당기는 것처럼 휘떡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중심도 잃고 힘도 안 실립니다. 정확도가 없고요. 자, 그래서 머리는 항상 몸은 눕히지만 머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이 잡힙니다. 몸 전체의 중심이. 그리고 기본 무릎 올리기 때부터 돌려차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댔던 거 팔, 요거 있죠, 요거. 이 동작을 살려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혀요. 몸을 아무리 눕혀도 내 골반만 받쳐준다면 한계치까지 누워도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이. 약한가요? 확실합니까? 실제로 맞으면 강해요. 그래서 몸을 높이면서 골반을 넣어서 이렇게 찬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발을 들고 온다.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찬다. 누워서.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다시 한 번 더. 자, 들고 있어요. 네. 자, 골반 유연성이 부족해서 파트너로서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해보면 이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믿으세요? 더 스태퍼. 자, 이 동작을 단계별로 하면 발이 일자로 올라가야 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스치듯이 기본기처럼 올라가야 되고 팔은 당겨야 되고 몸은 눕혀야 돼. 눕혀서 무릎이 가는 방향은 일자로 올라가다가 대각선 요렇게 몸과 동시에 요렇게 머리는 세운다. 팔은 당긴다. 어디로? 왼발 차면 왼쪽, 오른발 차면 오른쪽. 그래야 중심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쭉, 쭉, 쭉. 또 눕히고 쭉. 동시에 쭉, 쭉. 그 다음에 발을 차요. 발을 찹니다. 제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가지거나 앞에 나아지거나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올리고 제자리, 올리고 제자리, 차고 제자리, 차고 제자리가 되어야 중심이 잘 잡힌 겁니다. 이러고 나서 타겟을 차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스태퍼. 초보자들은 발 들고 있으면 막 차다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 들지 말고 멈춰있는 가만히 있는 고정된 타겟을 먼저 하고 때리는 힘을 기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가볍게 차면서 동작을 신경 쓰면서 세게 빡 찰라 하지 말고 톡 찬다는 느낌으로 자세만 교정해서 툭, 툭. 자, 여기서 중요한 저 밑에 발 보세요. 축이 이렇게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을 넣으면 되거든요. 골반만 쓰면 됩니다. 축을 안 돌아도 됩니다. 보세요. 거의 안 돌죠. 반도 안 돕니다. 충분히 찰 수 있어요. 축 안 돌고 눕히면서 눕히면서 잘 되면 점점 강하게 이렇게. 아시겠죠? 더 스태퍼. 그 다음은 내가 찰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발을 뻗었는데 제가 안 맞고 찰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피하면서 차는 거, 안 맞고 차는 게 태권도 제일 첫 번째예요. 교류기에서. 막는 거는 두 번째. 피할 수 없을 때나 작전상 막는 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선은 안 맞고 피해야 된다. 피하면서 차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 발이 더 깊게 들어올 수도 있고 타이밍이 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거리를 많이 못 벌려서 발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대방 발 또한 내 얼굴에 올 수가 있겠죠. 거리가.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오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정확하게 자재인 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발이 가깝다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눕혀오는데 거리가 안 맞아. 그러면 괜찮아요. 나는 찰 수 있지만 피하면서 길게 차려고 마음 먹고 차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예상 못한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발차게 하는 거를 예상하고 더 깊게 왔어요. 그러면 얼굴에 거리가 되겠죠. 발만 차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팔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빵! 본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빵! 차는데 빵! 자,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냥 발만 잘 차도 안 되고 스텝만 잘 해도 안 되고 카바만 잘해도 안 됩니다. 다 잘해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그 순간 판단으로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얼굴 온다 막아야지 하면 벌써 맞았어요. 가깝고 발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손은 자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걸 반사적으로 하려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더 스태퍼. 네, 오늘 교육 잘 들으셨나요? 모든 교육은 착착착착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방금 배웠던 밑번 교육을 하는데 골반 힘을 못 쓴다, 무릎을 못 튼다, 카바를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거랑 이거랑 더해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전 기본기 동작들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정주행 한번 하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됩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육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영상 올라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있게 연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캡틴 사범이었습니다. 그렇지.